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법인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법인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인으로 이 사업 혹은 이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이 질문 많으신데 네. 오늘은 가족법인 과연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금 측면도 있지만 세금 외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좀 검토해 보겠다. 네네.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 박세무사는 가족법인 만들 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만들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일단 지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소득에 대한 세율금을 법인 구조로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컸죠.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자식이 미래에 어떤 직업과 어떤 비즈니스 할지 모르겠으나 이 네. 법인이 하나의 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큰 뜻을 갖고 네.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이름하여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 만드는 것 멈춰야 된다, 혹은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5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한번 네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의외의 단어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가족법인 고려해라, 즉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활비와 가족법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건 버는 걸 다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일단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저축보다 소비가 많은 사람, 이런 분은 가족법인이 적합하지가 않죠. 왜냐면 가족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인의 돈을 모으고 이걸 잘 불려서 뭐 승계를 하든 세율을 줄이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다 써야 된다. 그럼 결국에 법인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에서 빼려면 뭐 급여든 상여든 뭐 퇴직금이든 뭐 배당이든 다시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닥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단지 하나는 있어요. 이게 소비가 많긴 한데 이게 당장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소비라면 그건 고려해 볼 만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장의 소비라면 지금 돈을 다 빼야 되니까 세금을 다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뭐 5년 뒤, 뭐 10년 뒤에 소비를 위한 거라면 결국에는 그건 저축과 같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고 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사람과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1억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가족법인의 유용성이 커질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1억 중에서 아이들 교육자금, 뭐 대출금 상환, 네. 뭐 각종 비용으로 인해서 9천만 원을 소비한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벌지만 저축액이 많은, 맞습니다. 혹은 사업을 통해서 투자 수익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차이가 발생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좀 모아서 5년 혹은 10년 뒤에 내가 땅을 좀 사봐야겠다, 건물을 하나 올려봐야겠다 네. 라는 어떤 큰 뜻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모았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카드 신불자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을 잘 잡아야 되는데 가족법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재무 상담을 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본인의 상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가족법인을 고려할 때는 네. 절세 때문에 하는 게 1차적인데 네. 절세만 보고 만드는 것 고민을 더 하셔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절세만 가지고 만들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금만 줄여보겠다, 요건데 결국에 이제 여쭤보는 건 절세한 다음에 모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절세만 해가지고 가만 놔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상속이 돼, 그럼 결국에 50%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보면 절세가 아니라 좀 억울해요. 잘 써야지 그냥. 그렇죠. 이게 누구 주려고 모았냐 이거죠. 근데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연계되면 지분 구조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장의 절세가 아니라 이게 모은 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족법인이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런 분은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세만 생각하고 만들 것 같으면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절세가 큰 틀이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이제 세금적인 이슈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종합소득세가 많다든지, 맞습니다. 건보료가 많다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세금과 관련돼서 뭐 양도세가 많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뒷단에는 승계라든지 가족 간에 대한 어떤 이전 과정이 네. 포함되었을 때 더 극대화되는데 이것이 제한적이라 그러면 한 번쯤 더 고민해봐라, 이렇게 맞습니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질문은 저희가 항상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네. 가족법인 설립 고민하셔라.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내 회사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이런 분이 있고 내 돈인데 아예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대요. 결국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법인은 어차피 주주기 때문에 주주가 소유주기 때문에 내 거기도 한데 내 거가 아니기도 해요. 법원의 인격체가 다르니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위험하다는 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내 건데 내 맘대로 못 쓴다는 걱정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낫습니다. 왜냐면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인과 개인을 좀 구분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후자가 위험한데 주주 내 거고 100% 다 내 거니까 내가 책임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죠. 저희가 뭐 앞서 대표적으로 슈퍼카, 세무조사 네. 이 내용도 영상이 있었지만 결국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엉켜가지고 뭐 개인의 어떤 소득세로 부과가 돼가지고 세금이 더 늘어나는 그쵸. 어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명확한데 매번 국세청에서 사례를 주거든요. 네. 거기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법인카드로 가족 외식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학원비도 쓰고 그리고 병원도 좀 가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쓴 내용이 과연 사업과 무슨 연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가능은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못하겠죠. 못하죠. 근데 이제 뭐 진짜로 투자를 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해외에 뭐 주주총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명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접대비로 누구한테 이걸 쓰기 위해서 진짜 접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근거를 정확하게 갖춰놨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건 되지만 사적인 사용은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급여 문제예요. 사실 세무조사하면 이제 어차피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뭐 배우자 자녀를 급여를 주고 있다. 근데 봤더니 자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일과 전혀 무관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배우자는 또 자기 일이 있고 이러면 이제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또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요 얘기가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할 게 증빙 서류를 잘 갖춰야 된다.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근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지 못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가족법인 좀 고민하셔야 하는데 이 증빙은 앞서 얘기한 대로 세무 관련된 증빙도 얘기했지만 네. 혹시 다른 쪽으로 또 확대한다면 어떤 증빙을 얘기하는 걸까요? 법적인 증빙인데요. 일단 계약서. 왜 이 법인이 여기에서 돈을 받느냐. 이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의록 같은 거.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뭐 업무 일지. 그리고 뭐 계좌 이체 내역. 그러니까 돈이 지급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그 증빙이 필요한데 특히나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수금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법인은 이제 대여를 통해서 네. 부족한 자금을 조금 확보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장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주든 뭐 임원이든 아니면 금융권이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빌렸다는 증빙 그리고 어떻게 갚았다는 증빙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차등 배당 뭐 이런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 이런 이슈들이 항상 같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대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 오늘 벌어진 일을 내일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기장하는 세무사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네. 자료는 뭘 준비하고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가족법인을 초기에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장보다는 본인이 직접 좀 관리하면서 네. 맞춰가겠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비용도 아깝고 그래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면 특히나 조금 더 요건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제 더 말씀드리면 조사 대응이나 이런 거는 기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가족법인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네.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라고 하는데 네. 이 얘기 조금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법인은 사람이 운영한다. 네.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법인은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주주로. 그러면 주주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결국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그렇죠. 뭐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 있는데 네. 남매 간에도 이제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주총을 열고 뭐 네. 이런 건데 여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일수록 더합니다. 왜냐면 큰 회사는 주주총회 해가지고 뭐 의결 끝나고 뭐 가는 대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작은 회사도 그렇게 가긴 가지만 이제 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법인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우려가 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처럼 네.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지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울 것 같은데 그냥 굳이 섞어서 하나로 만들지 말고 따로 각자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배당이라는 걸 하고 싶을 때도 이게 주주 간의 생각이 달라요. 맞습니다. 나는 배당 받고 싶지 않아. 왜 나 소득이 있는데 이거 받으면 세금만 더 내야 되거든. 저 50% 내야 되고 건보료 올라가고 근데 또 다른 형제는 난 배당이 필요해. 그치 생활비가 없거든. 네.
그럼 이거를 차등배당의 문제가 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에 이 가족법인이 사람이다는 결국엔 가족법인도 법인격체가 개인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네. 사람의 집합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잘 모아서 네. 그 부분에 사전 동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한 그리고 가족법인에 이런 분들은 아직 만들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좀 더 고민하고 문의를 주셔라. 라는 네네. 내용을 찍어봤고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가족법인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